(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이고 2차 곡선은 지금 예습을 통해서 알겠지만 4개예요. 4개인데 원은 배웠으니까 빠지고 나머지 3개를 여기서 배우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딴소리를 하면 2차 곡선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원추 곡선. 명칭을 보면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건 예습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이 몇 차인 등식이야? 다항식인데 다항식이 곧 0으로 표현되잖아. 그런데 다항식인데 다항식의 생명은 차수. 문자가 2개인 부정방정식이고 그랬을 때 이 두 문자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공통점이야. 문제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거는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도형을 드디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 그 이후에 등장을 했겠지. 2차식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데카르트가 한참 뒤의 사람인데 이 2차 곡선, 즉 원, 그 다음에 타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 4개가 뭔가 통일성 있는 곡선이다라는 개념 자체는 데카르트 이전에 1000년 이상 전에 1000몇백 년 이상 전부터 알고 있던 개념이야. 그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폴로니오스야. 우리는 아폴로니오스의 원으로 익숙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곡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란 것도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통일성을 갖고 본 관점에서 이름이 원추곡선이야. 여기서 원추는 원뿔을 의미해요. 원뿔. 원뿔 곡선입니다. 원뿔. 그래서 원뿔에서 뭐 적당하게 자르면 평면으로 원뿔을 자르면 그 단면이 이 곡선들의 일부다. 이것도 예습을 충실한 학생은 어딘가에서 본 내용이죠. 교과서에서도 소개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역사가 졸라 오래됐어. 역사가 졸라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가 해석기하거든. 이 이름이 해석기하야. 해석기하. 이게 식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해석기하라는 의미인데 이 당시에는 식이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논증기하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논증기하에 관련된 지식이 심화다. 그치? 심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원에서 뭐 가르친 것들 중에 뭐 반원조건 역사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문제를 풀 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고 원은 곡선 중에 가장 단순한 곡선이야. 뭐 곡률이 원 위의 모든 점에서 곡률이 일정하다고. 그런데 곡률이 뭐야? 휘어진 정도죠. 휘어진 정도가 일정하다고. 그런데 이제 원을 벗어나면 여기서 소개된 것들을 보면 네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포물선 위에 어떠한 점에서건 곡률이 일정하냐? 다 다르지. 그러니까 복잡해진다고. 복잡해지니까 이 내용들도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제 내신 수준에서 또는 이제 이걸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생 수준에서 알아둘 내용을 소개할 텐데 그것도 집중해서 따라오지 않으면 족병신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뭐 원추곡선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걸 강조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만 해석기하라고 하는 것은 기하적인 상황을 식으로 바꿔서 식의 뭐 아까 전에 했잖아. 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거지만 직관성이야. 근데 직관적으로 안 돼. 뭐가 보조선 같은 게 제대로 안 그려져. 짜증이 존나 나는 거지.
그럼 그걸 다 뭘로 바꿔? 좀 길지만 연산으로 가자가 해석기하라고 하는 게 탄생한 이유거든. 이름이 해석이잖아. 뭐 그림을 식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보조선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식으로 그냥 계산으로 이제 눈썹 휘날리게 계산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거거든. 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 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지식을 좀 안다면 이렇게 눈썹 휘날리면서 계산하는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좀 어려운 내용도 소개할 테니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2차 곡선은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보면 도형의 방정식. 잘 들으세요. 중요해요. 도형의 방정식은 모두 다 알다시피 그 도형의 정의,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위치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 위치관계가 바로 뭐야? 기하라는 과목의 최종 목표다. 내가 과목이라고 표현했는데 기하학이라는 학문의 최종 목표예요.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두 도형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게 기하라는 과목의 핵심이라고. 학문의 핵심이야. 학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문 과목 이런 얘기하는 거 과목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풀이법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강조 이렇게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고 원래 학문에서 기하학이라는 학문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봐. 정인데, 여기가 식이지, 식. 여기가 식이야, 식. 여기가 식이야.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거 했을 때 이게 뭐야? 식이지, 식.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디서 등장하느냐? 식이 아니라 여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논증기하 지식이 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 2차 곡선 4개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원을 빼고는 아직도 정의를 배우지 않았다고. 그 정의를 드디어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 이거지. 그러니까 드디어 온전히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 이거지. 뭔 말이냐면 이때까지 도형의 방식은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직선의 방식, 하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직선은 원보다 더 이전에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까지 하니까 좀 여기가 힘들 수 있다. 힘들 수 있다는 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따라와 병신아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지금 뭐야? 곡선이야. 곡선. 곡선하면 뭐가 떠오르죠? 너. 곡선. 곡선. 아주 잘했어요. 곡선은 수학에서 직선으로 환원시킨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네 뇌가 내가 곡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곡선 하니까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국교대 이런 게 떠오르죠. 이런 거. 이게 네가 지금 태생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뭐냐 하면 태생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또 안 떠오르는 이유는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 그게 전형적으로 성적은 오르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지. 숙제만 하는. 그래서 이게 포인트야. 곡선은 직선. 그럼 봐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뭘 배우지? 예습을 통해서 보면. 포물선 다론이다. 그럼 포물선의 위치관계. 예를 들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하자.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했잖아. 지금 이거 왜 여기서 이걸 가르치겠니?
곡선과 곡선도 위치관계는 없나? 있겠지.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이거 가장 기본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포물선, 여기 정의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포물선을 그리자. 이차 함수와 달리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서는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x축의 평행이에요. y축의 수직이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럼 직선을 여기다 그리자. 그럼 직선은 몇 종류? 누구나 알다시피 세 종류란 말이지. 세 종류.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 종류다. 지금 포물선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면 포물선에서 네가 예습을 통해서 등장했던 걸 봐봐. 여기서 뭘 따지니? 여기서도 이 세 종류를 따지지만 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접선이야. 기준은 내가 이거 누누이 얘기했죠. 이 직선은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이거고 그 중에 대표가 직선이다. 접선이다. 지금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본무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거든. 접선. 이건 뭐죠? 할선. 이건 그냥 선이지. 이름이 따로 없어. 그런데 포물선 단위에서 보자면 접선 말고 이 할선 중에 의미 있는 게 뭐였죠? 할선 중에 의미 있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는 할선? 초점이 있는 할선. 이 할선 중에서는 뭐? 초점을. 이거 봐봐. 이거 지워봐. 머릿속으로. 그럼 이거 이렇게 준선 해갖고 뭐? 길이가 같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수학에서. 이런 할선을 따지겠니? 오직 이거 이 점을 지나는 거. 할선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오고 이게 뭐야?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의미점이죠. 물론 여기와 교점은 당연하고. 지금 이해 갔나? 사고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거 네가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너는 그냥 그거 구경만 하고 그건 그거 뭐 언제만 사용하죠? 정의 방식에서 뭐 배워? 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만 그 답변으로서 사용을 하면 네 수학 실력은 향상되지 않고 다른 선생한테 배우는 사람이랑 나한테 배운 사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풀이만 좆빠지게 하는 선생이랑 뭔 차이가 있니?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니네가 반응을 안 보이잖아. 그럼 전혀 이런 것들의 의미가 그냥 또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니네가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거지. 발전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할선에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이거 이름도 없는 이놈은 뭐가 있느냐 하면 준선이죠. 포물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 중에서 문제에 나오는 선은 준선 하나인 거죠. 준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곡선이 나오면 직선으로 환원시켜 보는데 직선은 미리 가르쳤듯이 할선과 접선 두 종류가 있고 얘는 이름 자체도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판별 이 그림을 보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따위 병신이나 하는 거나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즉 포물선에서 네가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접선은 그 중요도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할선 중에서는 뭐 초점을 지나는 할선. 정의를 이용하죠. 그렇지? 정. 그 다음에 포물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그냥 준선. 이것과 이것이 뭐야? 정이잖아. 정. 얘랑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정이잖아. 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내가 지금 요 단순한 내용을 한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에 한 5, 10이라도 어렴풋하게나마 뭔가 좀 예습을 하면서 느끼고 와야 된다. 이제 고2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이 일일이 지적하면 그때서야 네 뇌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고3이 돼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만 늘어나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고 문제에 적용한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아니 봐봐, 이거 답답한 게 기하 정석 펴봐. 정석 포물선 단원 펴봐. 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겠지만 포물선 단원을 딱 피면 7페이지가 첫 페이지야. 그러면 거기서 지금 녹색의 곡선만 있니? 좁아지게 직선들이 등장하잖아. 밑에 좌표축을 빼고 위에 그림을 보더라도 거기 직선이 지금 몇 종류가 등장했어? 이게 X축, Y축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곡선을 다루는 건 직선으로 환원시켜 생각하는데 그 직선들이 대칭축, 준선, 대칭축 위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야. 직선이. 빨간색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니? 직선도 곡선도 아니고 그냥 선이 아니니? 그럼 빨간색이 이게 할선이구나. 빨간색 중에 한 놈은 초점을 지나는 놈은 할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여기 봐. 기본이거든. 내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 봐봐. 내가 가르쳤으니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물론 너도 그렇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오케이? 이제 고2가 됐다는 건 중3 때 선행 또는 고1 수업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기로서 내가 장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네가 고2가 됐잖아. 지금 해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다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직선들이 등장했네.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관계 이게 지금 아직 판별식 얘기가 아니잖아. 좀 봐봐. 저 뒤에 1. 포물선의 방정식하고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면 18페이지에 있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가서나 빨간색 박스에서 빨간색 선이 직선으로 보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앞에서 첫 페이지부터 직선이 쳐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봐봐.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직선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지구상에. 문제는 그게 직선으로 인식이 안 되잖아, 네 뇌가. 그냥 선이잖아. 파란색 선과 까만색 선과 빨간색 선. 미술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 곡선을 다루는데 직선이 등장하지 않으면 곡선은 다룰 수가 없어, 인간은. 왜냐하면 이건 뭐냐 하면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직관적인 선이야. 이거는 연산적인 선이야. 연산적인 선은 뭐냐 하면 뭔가 도구를 들이대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랑 내과를 비교해보면 피부과랑 내과랑 같니? 내과는 자 위장이 아파요. 그럼 위장을 한번 봅시다 하고 뜯어? 피부과는 피부과 봅시다 하고 잠깐만 마음속 뭐 기계 갖고 뭐 낫네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알니? 피부도 장기고 위장도 장기야. 근데 위장은 안 보여. 그러니까 도구를 들이대 하다못해 청진기라도 도구를 들이대잖아. 피부과에 도구를 들이대긴 하더라. 돋보기. 돋보기를 들이대긴 하더라.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에 대한 지식이 먼저 발달했겠니? 위장에 대한 지식이 먼저 발달했겠니?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때 가서야 위장이 어디 있는지, 대략 위치가 어떻게,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야 얘기가 나오더라. 위장에 대한 뭐 점액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조선시대나 가서도.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런 차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이렇게 바꾸자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바꾸자가 뭐야, 엑스레이 아니야.
안 보이니까 소리를 듣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청진기로 되는군. 위장이 소리로 뭐 판단이 돼? 허판하고 그나마 판단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행위라고. 뭘 이해하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숙련도에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 여기서 말하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대수학 그 얘기가 아니고,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수학은 뭐? 논리성은 뭐? 일관성.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왜 그러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왜 그러냐. 항상 같게. 가는 걸 뭐라 불러? 연산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연산 법칙.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해 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2차 곡선은. 물론, 이런 관점이 막 필요한, 막 고난도 문제는 네가 경험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의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 내신이고, 여기서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나랑 이제 공부를 더 못할 거예요. 보통 동네 학원은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봐주진 않고, 알겠지만,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야. 야, 고3이야. 네 학교에서 고3 때 1학기 때 뭘 보니? 미적분이랑 확통 볼 거 아니야. 이거 아닌 사람도 손 들어봐. 미적분이랑 확통을 보는데 네가 수능 과목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했어. 그럼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하 공부를 시작할 거야? 내신이야? 수능이? 이거 다 끝나면 지금 수능 며칠 전인데? 1학기가 끝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하를 선택하는 건 네가 고민할 일이지만 현재 교육 체계상 대한민국에서 그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넣은 건 이상적으로 넣은 거고 원래는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수학계의 반발에 의해서 기하를 안 가르치면 도대체 이거 병신들을 데리고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라는 거야. 뭐 이런 반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고 애초에 그렇게 한 거는 안 넣으려고 했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그걸 빼고 1, 2, 3학년 커리큘럼 만들어졌는데 3학년 때 미적분이랑 확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하를 선택할 학생은 그때부터 기하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말이 되냐고. 1학기 때 그러면 기하까지 수능 대비하면서 나머지 두 과목 지금이야 뭐 슈퍼맨 자기가 슈퍼맨인지 보통 인간인지 병신인지 구분도 못하니까 그때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겠지만 한 학기 때 그것도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근데 작년에 기하 선택한 애 가르쳤어요. 걔는 그냥 깔끔하게 내신은 완전히 제꼈어요. 내신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하 선택은 웬만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러면 네가 내신을 대비하는 정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관점들은 내신에서 족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별력 가지는 문제를 한 큐에 어차피 시간 싸움이라면 한 큐에 어디서 찍고 오케이? 한 큐에 가자 라는 의미로 얘를 조금 언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곡선에 대한 개관이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좀 맛보기만 하겠네. 포물선의 정의 태연이 얘기해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뭐야? 포물선이 한 직선과 한 점이라면 이게 직선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 부르는데 그 단어 그걸 배우는 단어는 어디야? 아니 막 이름 없는 도형을 얘기해. 황당무계하게. 정의는 이성에서 추측하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해서 암기된 사항을 답변하는 거야. 이 질문의 종류를 구분을 못하니까 맨날 정의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그거는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면 수학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곧 정의다. 이전에 있는 정의는 무산되고 내가 말한 게 오늘부터 전 세계에서 정의로 통용되리라. 뭐 이러는 거야. 이거 뭐 거의 정신병자 아니야? 이게.
뭘 정신병자로 하냐? 정리는,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 기억에 의해서 답변할 때 질문인지 자꾸 추측하지 말고, 아, 짜증이 존나 나. 고3이, 고2가 됐는데 중국집에 가서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야. 뭐 황당무계하나. 이 사람이 지금 정신병자 아니면 나를 놀리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지. 어디 방송하는 건지. 그럴 거 아니야. 네가 얘기해봐. 한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면 이게 직선으로 바뀌었을 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뭐야? 어? 뭐야? 가계 이등분선이죠. 가계 이등분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점으로 바뀌면 수직 이등분선이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 근데 네가 수학을 공부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상황이면 이 상황만 공부하지. 예를 들면 타원 저기가 뭐야? 크게 얘기해. 이제 난 또 참을 만큼 참았다. 고함지르듯이 얘기해. 그러면 네가 그걸 공부했을 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면 뭐가 궁금해져야 돼? 궁금한 게 없잖아. 족병신이니까. 수학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란 게 뭐냐면 이거였지. A 벡터 내적 B 벡터를 배우면 수학은 원래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A 벡터 내적 이때 특수한 경우로서 이걸 생각한다. 또는 n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을 배우면 특수한 경우로서 m과 n이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 즉 2분의 m이 다 이게 m이 되면 m이 약분되니까 2분의 x2 플러스 x1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이거든. 그러면 이걸 가면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져야 될까? 다르잖아. 같게 만든다. 이게 일치하면 뭐야? 이게 일치하면 뭐야? 뭐야? 원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런 발상은 어떡하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 근데 네가 그런 발상이 안 되는 건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지. 이상한 사람한테 배웠다는 게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내가 조금 전에 적어놓으시. 여기서 또 이게 일치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 원이다. 이런 얘기를 안 적어줘서 모르겠다. 그럼 도대체 너는 생각을 안 하잖아, 생각을. 준 것만 본다. 그런 걸 국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즉물적이다. 즉이 대한다는 거야. 즉, 뭐뭐다 할 때 그 즉이거든. 그래서 네 수준이 뭐뭐다 할 때 그 즉이거든. 그래서 네 수준이 물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에 반응하는 수준이다. 그걸 즉물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 네 뇌가 이거야, 이게. 즉물적인 건 바이러스 수준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고. 인간은 물체를 봤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야지. 그걸 사고라고 하거든. 사고 능력이 없어. 즉물적이야. 즉물적인 동물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는 거죠. 걸어갈 때 보고 버스 안에서 보고. 이 물질에 네 뇌가 반응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를 할 줄 모를 뿐더러 심심해. 막 이걸 보고 싶어져. 막 욕망만. 그 사람들이 막 지금 바쁘게 막 일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니? 그냥 보면 게임하고 있죠.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SNS 보고 그게 다지. 이 세상 중에 하나야. 다 즉물적이야. 사고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거지. 맨날.
이걸 일치하면 이 합이 뭘 의미해? 지름이죠, 지름. 원이 되고 지름이 돼. 떨어지면 찌그러지지. 왜 떨어지는지 찌그러지는지 알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쭉 벌어져. 그러면 타원은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이 이렇게 벌어지겠지. 타원의 타자가 무슨 타자니? 물론 그런 건 찾지도 않겠지만. 타가 뭐야? 늘어졌다, 찌그러졌다, 그런 뜻이야. 타가 이렇게 늘린다, 그런 뜻이거든. 늘어난 원이라고. 이름 자체가 원이잖아. 쌍곡선은 언제 배웠죠? 언제 배웠어? 그렇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서 잠깐만 추가로 얘기해 보면 포물선 봉투 들어가야 되는. 봐. 2차 곡선 중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늘 보면 뭐야 이게? 이미 배운 거는 선행 단원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게 포물선이라고. 타원은 원이죠, 원. 쌍곡선은 유리의 함수거든. 일반적 유리 함수가 아니고 1차식분의 1차식 또는 1차식분의 상수 형태의 유리 함수. 정확하게 배워. 이거거든. 그래서 다 선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얘조차도 이미 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라면 수학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 뭐 일관성이니까. 논리적인 생각이란 건 일관적이라니까. 일관적이란 뭐죠? 얘가 쌍곡선이야. 이게 그래프가 쌍곡선이야?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쌍곡선이었어? 근데 쌍곡선은 초점이 있잖아. 아, 그러면 얘도 초점이 있다는 뜻이야? 얘도 초점이 있다는 거지.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일관되잖아. 일관되면 쌍곡선 초점을 배웠어. 그러면 이것도 초점, 이게 쌍곡선이야?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은 얘가 이거니까 여기서 일관성 뭐야?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아. 얘가 쌍곡선이라고 알게 됐어. 그럼 뭐? 그럼 얘 초점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궁금해져야 되거든. 근데 봐봐. 뭐가 문제야? 궁금하지가 않죠. 애초에 궁금하지가 않아. 아니 근데 못 찾겠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애초에 궁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코끼리지, 코끼리. 내가 말한 코끼리. 이 범위, 그러니까 벗어난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뭐 유산 안에서 사는 거지, 뭐. 네 사고가. 수학을 논리라고 하는 건 이걸 벗어나려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 벗어난 것에 대한 방법. 환원, 확장. 국어에서는 상상력. 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네가 선행을 했는데 여기서 다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다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유리함수 그래프를 하면서 이게 쌍곡선이다 라는 언급은 했었어요. 강조하진 않았지만 강조할 필요가 없지. 거기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네가 과연 이걸 예습하면서 네 뇌가 어느 정도 생각이란 거랬니? 생각. 안 하지.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에 몇 퍼센트 한 것 같아. 네 뇌가 생각이 나는데 귀찮아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라면 생각을 한 거야. 일단 네 뇌가 이런 것들이 반응을 전혀 안 하지. 네 뇌가 생각이란 능력이 없다는 증거야. 위기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수학 문제는 네가 얼마큼 생각할 수 있니가 묻는 게 킬러 문항 또는 중킬러 문항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못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란 걸 애초에 밑바닥 상황에서부터 생각이란 걸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란 걸 안 하는 애가 어떤 프리법을 배워서 그걸 풀려고 해. 이런 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야. 독 자체가 밑이 빠져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은 차오르라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묻는데 밑 안 빠진 독이 뭐냐면 생각이란 걸 어떻게 하는지 배운 사람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애들. 소수 애들. 교육이 좀 다 그렇잖아. 수학 문제에서 잘 보는 애들. 원래 공부 잘했던 애들. 원래 못하는 애는 계속 못해. 교육이란 걸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2차 곡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원 들어가기 전에 알으면 더 좋은 게 아니고 단원 안에서도 매우 핵심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방정식에서 뭘 가르칠까? 방정식만 가르치대? 여기서 뭘 가르치대? 그럼 너는 지금 y제곱은 4px 밖에 안 떠오르지. 그럼 식이 y제곱은 4px만 가르치니? x제곱은 4py 이절하지. 그거 말고 뭘 가르치대? 두 개를 가르치거든. 두 개가 뭔데요? 기본형과, 그 두 개가 바로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이거든. 진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너는 그냥 보는 거잖아. 그냥 이해를 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고, 아, 내가 지금 공부할 때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지. 봐봐. 포물선의 방정식, 정의를 지나고,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표준형이 아니에요. 기본형이지. 왜? 내 선생 수업에서 기본형은 뭐였지? 선생 수업에서 기본형은 그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y제곱인 4px가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원점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표준형은 그거를 도형이 이동을 시킨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말하는 표준형, 선생님 수업에서 표준형이 아니야? 기본형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 하면은 가르치는 게 어드바이스 1번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이동 용어가 나오죠. 대칭 이동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10페이지에서 제목이 평행 이동이죠. 아, 그러니까 뭐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돼. 물론 여기서 헷갈릴 수 있지. 뒤에 일반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교과서에서 일반형을 언급은 해. 다만 적극적으로 가르치진 않아. 일반형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걸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2차 곡선으로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야. 뭔 말인지는 선생님이 수업에서 얘기할 거고, 2차 곡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보면 봐. 여기서 1, 2 해갖고 대칭축이 x축에 표현한 거랑 y축에 표현한 걸 가르치는 거야. 두 개는 무슨 관계야? y = x 대칭 관계고, 난 다음에 그러는데 뭐 해? 평행 이동 시키자 하고 도형의 이동을 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야. 그래서 이거 생각 함께 하기고, 그 본문이 이거야. 여기서 평행 이동을 설명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제, 문제 한 문제씩 나오고 생각 열기하면서 끝나. 그리고 직선과 위치관계로 넘어간다고. 일반형이 어디 있니?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니? 여기 한 문제 있어요. 여기 한 문제 있어요. 만약에 이게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해서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 일반형을 공부해야겠니 안 해야겠니? 당연히 안 하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갖고 막 참고서가 공부하는 애는 일반형을 제목을 갖고 또 존나게 설명 많죠? 뭐 족빠지게 공부하겠죠 또.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습을 하면서 일반형 앞부분을 하면서 네가 지금 수학 1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체계가. 물론 그거는 이 틀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눈치채면서 와야 되는데 너는 뭐 하기 바빠? 그냥 거기 있는 거 외우기나 바쁘지. 내가 예습을 시키는 이유는 다른 학원 차이가 아직 배우지도 않는데 문제를 풀어라고 하잖아. 그런 건 기본적인 사항을 암기하라는 뜻은 맞아. 그런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야? 네가 1학년 때 내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지.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관점을 아까 얘기했잖아. 관점이 필요하다고. 같다와 다르다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이제 2학년이야. 1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예습을 해야 돼. 다는 불가능해. 내가 여기서 말한 게 100이라고 치면 한 20 정도? 5라도? 아니면 합쳐갖고 요 정도 양이라도? 그게 고2야.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거는 기하라는 과목에 국한된 게 아니고 수원, 수트 다 똑같아. 1학년 때 나는 그 도구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뭐 하냐? 뭔 말이야?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냐? 이 얘기를 또 해줘야 돼? 틀이라고. 그게 네가 배우는 지식들을 여기다가 담아두고 여기다가 담아두고 여기다가 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두면 뭐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지. 그게 뭐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라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찾기 대신에 새로 사, 나는 책을. 같은 책이 몇 권 있는지 몰라. 저기 존나게 쌓여만 있으면. 새로 산다는 게 뭐야? 또 배워야 돼. 또 배워야 돼. 또 공부해야 돼. 있던 건 사용을 못하고. 찾다가 포기해. 진짜 존나게 책 쌓여있거든? 찾다가 포기해. 그래서 새로 사오라 그래. 작업해야 되는데. 같은 책이 한테는 졸라 많아. 몇 권인지 모르지. 찾다가 포기했으니까. 몇 권인지 모르지. 네 뇌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해 갔지? 그러면 정리해두면 뭐 그나마 책장이라도 있으면 좋잖아? 그 책장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네가 책을 새로 사면 여기다 꽂아야지. 이렇게 가란 말이지. 좀 제발. 내가 일단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2차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조변식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말고 아까 전에 말한 이 거리가 같다. 수학은 뭐 논리학 이런 건 이제 이런 것도 좀 같다. 같다. 그런데 뭐 어떤 거리가 점과 직선이야. 두 개로부터 같은 거 배운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이? 얼마나 좀 내가 기쁠까 싶어요. 어이? 이런 거지. 알겠지? 정리하세요.